2학년 4반 두 번째 시간 수업하겠습니다. 난 뭐하고 새벽에 이걸 찍고 있느라고 좀 목이 잠깁니다. 핵심만 딱 하고 짧게 끝내고 쉬자, 자자. 핵형 분석 우리가 전 시간에 핵상에 대해서 했었어요. 핵상을 할 때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어, 여기 이것도 염색체 하나고 이것도 염색체 하나다. 요거 조심했어야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그림처럼 얘는 똑같이 얘는 6이지만 핵상이 유전 물질의 양이 2배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 혼동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도 만약에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이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까지 이걸 꼭 해오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핵형 분석 사람의 핵형 분석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는 상염색체였고요. 23번에 있는 염색체가 이제 성염색체였어요.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 1번에서 22번 다 똑같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22쌍의 염색체가 똑같이 생겼죠.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 뒤에서 하겠지만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는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에서 이 염색체 이상을 이렇게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형 분석을 할 때는 세포 주기의 분열기 M기라고 하는 이 분열기의 중기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동염색체와 대립유전자다. 상동염색체는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한 벌씩이죠. 한 벌씩 받았을 때 서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이렇게 대응한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고 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이걸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 대응하는 염색체는 다 상동염색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 시 적합해서 이가 염색체 형성했다가 분리된다. 이런 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사람의 체세포에는 23쌍의 상동염색체가 있다. 우리가 혼동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1번부터 22번까지 상염색체야. 그래서 모양과 크게 같아요. 근데 23번에 이제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 XX면 문제가 안 되는데 XY면 모양과 크기가 다르니까 상동염색체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성염색체 중에 X하고 Y는 서로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다라고 봅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서로 대응하는 염색체라고 보기 때문에 상동염색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세포에는 22쌍의 상동염색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뒤에 이제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같은 자리에 있죠. 검은색 대립유전자 라지 A와 검은색 대립유전자 라지 A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 서로 대응하면서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동염색체라는 거예요. 그냥 염색체가 아니고 상동염색체다. 그 얘기가 뭐냐면 1번 염색체와 1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2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면 1번 염색체와 1번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서 어떠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대응하는 유전자, 이걸 대립유전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2번 염색체에 있는 이 유전자와 1번 염색체에 있는 이 유전자는 어떤 관계? 아무 관계도 없는 거다. 이겁니다. 상동 염색체의 관계에 있을 때만 이 대립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는 거냐면 1번, 2번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만약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있는 경우 단순히 지금 왼쪽에 있는 염색체와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가 곱하기 2 복제를 한 결과예요. 복제 2배 한 결과야.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라지 2가 있고 여기에 스몰 2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에는 얘가 그대로 2배가 된 거니까 라지 2 여기도 라지 2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스몰 2가 그대로 2배가 된 거기 때문에 스몰 2, 스몰 2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라지 2와 라지 2의 관계는 대립 유전자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얘하고 라지 2와 라지 2는 그냥 유전자예요. 얘네를 부르는 유전자를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상동 염색체는 감수 1분열시 분리된다. 이것도 뒤에 가서 생식세포 분열 할 때 보고요. 3번에 상동 염색체에서 특정 유전자 위치의 대립 유전자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여기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라지 A, 라지 A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라지 2와 스몰 2 이렇게 서로 같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을 때는 같을 동 써서 동형접합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다를 때는 다를 이자 써서 이형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단어가 한자라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형접합이냐 이형접합이냐 동형이냐 이형이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생식세포 분열을 하고 뭐 유전물질에 대해서 하고 가계도에 대해서 할 때 선생님이 이런 단어를 전혀 거리낌 없이 막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돼서 동형접합이 뭐지? 이형접합이 뭐지? 상동염색체에 대한 개념이 뭐지? 이건 대립유전자인가?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가서 전혀 학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뭐 자극의 전도와 전달이나 뭐 면역에 대해서 할 때도 앞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뒤에 또 다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개념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어떤 친구들은 어려울 거고 어떤 친구들은 쉬울 텐데 보통 이제 중학교 때 과학을 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출발선이 같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이 개념이 쉬우면 다음에 배울 것도 좀 편해져요. 근데 그때 잘 안 했던 친구들은 지금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염색 분체는 세포 분열이 시작될 때 응축된 염색체가 두 가닥이 하나의 동원체에 붙어 있는데 각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한다. 이건 뭐냐면 지금 요게 밑에 보면 염색 분체의 형성 땡땡이에요. 땡땡. 세포 분열 전 DNA가 복제되고 복제된 DNA는 각각 독자적으로 응축해서 염색 분체를 형성한다. 이 얘기는 원래는 이렇게 염색 사의 형태로 있었어요. 얘가 S기, 복제기 때 2배가 됩니다. 그럼 2배가 돼요. 2배가 되는데 얘가 독자적으로 응축해서 염색 분체를 형성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수업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세포 분열을 할 때 얘가 지금 요거라면 얘는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계속 봤었죠. 얘도 염색체 한 개고 얘도 염색체 한 개다. 결국 2배 된 거다 얘가. 그럴 때 얘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한다.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한다. 염색 분체와 유전자, 이것도 땡땡이에요. 땡땡 이렇게 한 개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염색 분체에 포함된 DNA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동일하다. 얘를 그대로 두 배 한 거니까 그대로 데칼코마니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 만약에 여기에 라지 A가 있다. 그럼 반대편은 라지 A고요. 반대편이 라지 B다. 그럼 반대편은 라지 B다. 이렇게. 반대편이 스몰 F다. 그러면 반대편도 스몰 F. 이렇게 똑같습니다. 유전자 구성이.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볼 수 있습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대응하는 유전자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고 하고요.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으니까 대립 유전자라고 해도 되겠다. 얘가 각각이 이제 두 배가 됐어요. 이렇게 각각이 두 배가 됐을 때는 서로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한다. 그리고 얘네 둘은 또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고, 얘네 이 염색 분체들 간에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까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이다. 세포 주기는 세포 분열 결과 형성된 딸세포가 생장해서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과정으로 크게 나누면 간기와 분열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간자는 사이 간자예요. 우리가 세포는 결국 분열하는 게 메인 이벤트겠죠. 분열하는 게. 그러면 분열하는 시기와 분열하는 시기, 그리고 그 사이에 분열하지 않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사이 간자. 그래서 사이에 있는 시기를 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기는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분열이 계속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는 세포는 사실 암세포밖에 없어요. 줄기세포도 일정한 신호가 와야 분열을 하기 때문에 신호와 무한하게 분열할 수 있는 세포를 우리는 암이라고 합니다. 암.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간기는 핵막이 뚜렷하게 보이고 염색체는 풀어진 상태로 있다. 이 염색체가 풀어진 상태를 염색사라고 한다. 간기는 G1S, G2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주기를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나눈다. 분열기는 다시 G1기, S기, G2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열기는 M기라고 표현합니다. 분열기는 응축된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으며 유전물질이 나누어지는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굳이 분열기를 나눈다면 핵분열기와 세포질 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G1S, G2가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고요. 인터넷 자료나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을 찾다 보면 G0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요. G1기 때는 간기 때는 분열기가 메인 이벤트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기 때는 이 분열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세포 분열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를 간기라고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하려면 결국 세포 분열이라는 게 하나에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얘를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만든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게 뭐였냐면 세포는 왜 분열할까? 이런 걸 했습니다. 중학교 친구가 동생이 있다면, 중학교 친구가 없겠지. 동생이 있다면 교과서를 보시면 세포는 왜 분열할까? 이런 단원이 있어요. 처음 단원 시작할 때. 이게
왜 분열할까가 이제 중학교에 맞는 질문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분열해야만 할까로 고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분열해야만 하는 걸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할 때 우리 뭐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무가살 이렇게 해가지고 부피 대 면적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되는 게 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포 하나가 갖고 있는 뭐 그냥 단순히 여기에 있는 단백질 양도 두 배가 되어야 되겠고, 유전 물질도 DNA도 두 배가 되어야 되겠고, 뭐 그리고 세포 분열할 때 그냥 분열하는 게 아니겠죠. 분열을 도와주는 애들, 분열 기구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또 결국 응축되고 뭐 하려면 히스톤도 필요해요. 결국 단백질이겠지만. 그러니까 분열 자체를 위해, 분열기 자체만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분열된 이후에 반을 나눴을 때 그 나눠진 세포가 또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양분? 세포를 구성할 만한 세포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도 있어야 되고, 골지체도 있어야 되고, 소포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만 세포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되려면 결국 그만큼 양이 두 배가 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분열기 전에 간기 때 그걸 준비하게 됩니다. G원기를 보면 G원기는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과 세포 소기관들의 수를 늘린다. 그래서 이때 이제 G원기 때는 몸집을 엄청 크게 불려요. 얘를 반을 나눠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S기 때는 유전 물질 DNA를 두 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S기라는 게 영어 단어 중에 뭐 신테시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신테시스인지 신테사이즈인지 뭐 합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S가. 이 G는 뭐겠지? G 뭐게?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벤트로 해야겠다. 이 G가 뭔 뜻인지 근데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텐데, 제일 먼저 톡을 보내는 친구에게 뭐라도 주겠습니다. 이런 거라도 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지금. 새벽 3시 40분입니다. G2기 때는 핵막의 분해를 준비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등 분열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여기에서 이제 준비하는 이 단백질들은 세포 분열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 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3학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분열 사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사실 칠판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이 맞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프린트에 있는 특징만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간기 때 이제 DNA 복제하고 다 했어요. 이때 이제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로 단백질 중에 히스톤 단백질하고 방추사 구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방추사라는 게 있어요. 전기 때는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방추사가 동원체에 결합한다. 중기 때는 가장 큰 특징이다.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세포 중앙에 배열되어 있으면 다 중기가 됩니다. 후기 때는 염색 분체가 방추사에 의해서 분리된다. 여기 있는 얘가 우리 중심 립이었어요. 중심체. 얘가 중심체였다. 중심체에서 뻗어져 나오는 걸 방추사라고 했습니다. 그 뻗어져 나오는 게 이제 미세 소관이고요. 뭐 이거 몰라도 되고요. 뭐 말기 때 다시 핵막이 나타나고 방추사가 사라진다. 이 말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세포질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기 때
간기 때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그냥 풀어져 있는 걸 응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있어요. 요게 이제 간기야. 간기고 간기의 아직 G1기겠죠. G1기예요 얘가. S기가 되면 얘가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작게 그려요. 이렇게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기에 들어가요. 그럼 핵막과 인이 소실되고 전기가 있고요. 염색체가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건 여기 이때 원래 염색 4가 있어야 돼요. 염색 4의 형태인데 근데 선생님이 염색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냥 실로 이렇게 그리면 양이 구분이 안 되잖아. 양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더 진한 거? 이거밖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형태, 이 형태를 갖고 있는 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염색체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다. 중기 때는 얘네가 적도판에 배열된다. 적도판에 배열될 때 염색체 하나씩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렬로 하나씩 쭉 배열돼요. 그리고 이제 방추사가 이렇게 양쪽에서 끌어당기게 됩니다. 끌어당겨서 분리가 되면 그때를 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하나씩 뻗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자. 이렇게 막대 모양 하나, 요게 지금 염색체 하나잖아. 이걸 1이라고 봅시다. 1. 이걸 그냥 1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그냥 숫자 하나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10으로 봐도 되고, 100으로 봐도 되고, 뭐 2라고 봐도 되고, 그런데 1로 한번 봐보자. 1. 1로 보는 것도 사실 선생님이 그냥 막 정한 거예요. 1이야 1. 그러면 여기는 1, 2, 3, 4. 4네. 그지? 그리고 S기를 거쳤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네. 얘도 8개네. 얘도 8개네. 그리고 말기 때도 8개고, 이제 세포질 분열을 하면 다시 4개가 되겠다. 그 G1기의 세포와 마지막 세포는 같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에처럼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4를 1로 본 거예요. 그죠? 이걸 1로 보면 1, 2, 2, 2, 2, 1 이렇게 볼 수 있다. S기 때는 1에서 2 사이입니다. 사실은 S기 때는 1에서 2 사이다. 왜? 지금 복제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게 S기니까. 복제가 딱 끝났다. 2배가 딱 됐다. 그러면 G2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기는 1에서 2, 2, 5 사이 값을 갖고요. 얘는 1, 얘 2, 계속 2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세포질 분열이 되면 다시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구조와 DNA 양 변화하는 거, 그리고 뒤에 가서 배우는 생식세포 분열에서 염색체 구조와 DNA 양 변화되는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교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를 뭐 이게 연속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선생님 풀어주고요. 지금 풀고요. 좀 멈췄다가 풀든지 다음에 이어서 보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그림은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명칭을 옳게 연결한 것은 기억 여기 공이 있네. 요거 히스톤 단백질 요거 하고, 이게 이렇게 니은처럼 공 하나를 하나를 지정했으면 히스톤 단백질인데 기억처럼 요거 전체를 했어요. 전체. 염색체의 기본 구성단이라고 했던 요걸 뉴클레오솜이다. 니은은 히스톤 단백질이고 디귿은 DNA가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2번 A와 B는 염색체의 두 가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얘는 한참 응축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조금 이완되어 있겠네요. 그죠? 지금 유클레오솜이 더 뭉쳐져야 위에 A의 상태가 됩니다. 그럼 A도 염색체, B도 결국 염색체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기억, A는 유클레오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색체니까 기본 구성 단위가 유클레오솜이다. 맞고요. 니은 A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주로 관찰된다. 그렇죠. 염색체, 세포 분열의 전기 때 염색체로 응축되기 시작한다. 핵막과 인이 소실되고. 디귿, B는 단백질 없이 DNA만으로 구성된다. 이 빨간색이 뭐였다? 히스톤 단백질이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려서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3번 그림은 어떤 동물의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 동물의 성염색체는 XY래요. XY. XY면 서로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지만 크기와 모양이 다른 애가 하나 있겠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 골라라. 기억은 성염색체이다. 기억. 지금 보면은 이 파란 색깔 얘하고 얘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네. 얘가 조금 다르게 생겼다.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성염색체가 맞다. 기억이 맞고요. 니은 가와 나의 핵상은 다르다. 핵상. 보면은 얘는 핵상이 몇? 얘는 4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는 대응하는 상동염색체 쌍이 있네. 그래서 2n이 되고 전체 개수 2, 4, 6, 8 2n은 8이다. 그 얘기는 핵상은 다르다. 맞다. 니은과 디귿은 상동염색체이다. 모양과 크기가 같네요.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맞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4번 그림은 유전자형이 이러한 어떤 동물에 들어있는 염색체 가하고 나를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다 옳은 걸 골라라. 가와 나는 상동염색체이다.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색깔이 달라요. 이러면 안 돼요. 색깔은 우리 안 했다.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상동염색체 맞고요. 가가 복제돼서 나가 형성되었다. 상동염색체는 서로 기원이 다릅니다.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그래서 복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복제되어서 얘가 생성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디귿, B와 니은은 니은이 뭐야? 니은이 어딨어? 니은이 어딨어? 니은이 없는데? 니은이 없는데? 니은이 아니고 기억을 해볼까? B와 기억은 부모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것이다. 그렇겠죠?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니은을 기억을 고치면 되나? 여기 왜 유전자형 왜 알려졌지? 그럼 이거 유전자형이나 채워볼까? 얘 여기 A, 라지 A, 여기는 스몰 b, 여기는 라지 d다. 왜? 염색 분체 간에는 유전자 구성이 모두 동일하다. 반대편 나, 여기가 라지 A니까 얘는 라지 A, 스몰 A를 갖네요. 그럼 얘는 스몰 A, 스몰 A. 그리고 라지 B를 갖네요. 라지 B, 라지 B. 그리고 D, 여기는 스몰 D를 가지니까 스몰 D, 스몰 D.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번 표는 서로 다른 세포 가에서 다의 세포 주기에서 각 시기별 소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보면은 이렇게 G1, S, G2 요걸 간기라고 했습니다. 이걸 분열기 M기라고 했다. 기억, 간기의 소요 시간은 가가 다보다 길다. 다 더하면 13.5 시간, 얘는 19시간. 가가 나보다 길다. 틀렸다. 니은 DNA가 복제되는 시기, DNA가 복제되는 시기는 S기다. S기. S기의 가가 나보다 길다. 10.5니까 맞죠? 눈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네. 눈. 시각이 성립되는가에 대한 문제. 세포 주기는 가에서 다 중 나가 가장 길다. 세포 주기는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16.5, 얘는 10, 28? 28.
그리고 얘는 5, 24. 나가 제일 길다. 맞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탐구활동 하나 있는데, 탐구활동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다음에 이거를 풀 수 있으면 이걸 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문제 푸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꼭 교실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